입시 의문연답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간호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를 좀 했는데, 바로 간호학과 정시에서 선생님 수학, 간화형, 그리고 탐구, 사탐과탐 요 선택에 도대체 뭐가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들도 많고, 개별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이과니까, 나는 간호학과 가고 싶으니까 가형해야 되나 보다, 과탐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그냥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크게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 함정은 대부분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간호학과니까 뭐 요렇게 했다가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는 건데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해드릴게요. 바로 수학과 탐구 조합의 함정인데요. 실질적으로 간호학부를 모집하는 4년제 대학의 이 데이터들을 쭉 조사를 해서 선생님이 4가지 부류로 좀 쪼개봤습니다. 이 간호학과가 이렇게 가형과탐,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이과 쪽이죠. 이렇게 뽑는 이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 간화형 교차지원, 수학은 교차지원을 허용을 해주는데 과학은 무조건 탐구, 탐구는 무조건 과탐을 해야 되는 학교. 그리고 아예 인문계열로 선발을 하면서 무조건 나형 플러스 사탐을 봐야 되는 학교. 그리고 그렇죠. 간화형 그리고 탐구도 심지어 여기 사과탐 써놨는데 뭐 직탐까지 모든 걸 다 열어놓은 열린 결말처럼 요렇게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먼저 가형과탐 대학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큰 의대병원을 가지고 있는 대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빅, 뭐 바이브라고도 하고 그렇죠. 상위권 간호대학들이 이렇게, 즉 경희대 자연계열, 그다음 뭐 가톨릭 자연계열, 고려대, 연대, 중앙대, 부산대까지 요렇게 6군데 학교가 가형과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표가 이런 상위권, 최상위권 간호대학을 가는 게 목표다라는 친구들은 그냥 가형과탐 하면 돼요. 뭘 고민하나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도 잘 보세요. 여기 이 세 부류는 내가 가형으로 3등급 안에 들어가긴 힘드니까 나형으로, 수학은 나형으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형으로 바꾼 친구들이 이렇게 이 세 부류에 속하는데, 과탐으로 고정되어 있는 학교는 딱 2군데입니다. 성신여대 이 간호자연과 강원대 자연. 딱 이 2군데만 과탐만 무조건 지원하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아예 인문계로 선발을 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6개, 즉 경희대 인문, 성신여대 인문, 가톨릭대 인문, 강원대 인문, 아주대 인문. 이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아주대 인문이 올해 2020학년도 요강 기준 신설됐습니다. 10명이지만 꽤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인하대 인문까지 이렇게 6군데에다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이렇게 간화형 교차지원 허용과 함께 사과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대다수거든요. 여기 지금 다 쓰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은 건 당연히 나형 사탐 조합이 나형 과탐 조합보다 더 유리하다고요. 지원의 폭이 넓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과탐을 잘해요. 성적이 잘 나와요. 이런 상위권 친구들이면 그런 고민할 필요 없죠. 그냥 나형 과탐에서 이렇게 조합해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탐을 하는데 성적이 딱히 잘 나오는 학생도 아니라면 굳이 과탐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간호학부를 가는 데 있어서 과탐을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간호학부 가야 되니까 과탐을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과탐을 하지는 말라고요. 이해되죠? 즉 사탐, 나형 사탐으로는 이렇게 많은 대학을 쓸 수 있는데,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선생님, 제가 요강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가형이나 그리고 과탐에 가산점이 붙는 걸 제가 봤는데요. 선생님, 정말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2번째 함정, 가산점의 함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9학년도 수능 기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좀 잘랐습니다. 각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의 표점과 백분위를 준비를 좀 해놨어요. 보이죠? 가형 1등급
표준 점수가 126점, 뭐 당연히 100분위는 96%, 여기까지가 1등급이니까 96점이었겠죠. 쭉 조사를 했는데 여기 대다수 대학들이 정말 적은 대학이 가산점 5%, 뭐 대진대학이라거나 가천대가 2020 원래 가산점 7% 주던 걸 5%로 좀 줄였습니다. 적은 대학이 5%, 대부분은 한 10%에서 가끔 15%, 그리고 많이 주는 학교,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강원대라거나, 저 국립대 중에, 그죠? 강원대라거나, 뭐 충북대라거나, 충남대라거나, 이런 데는 가산점을 20%나 줍니다. 선생님, 가산점 20%나 주면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요? 잘 보세요. 가형을 하는 게, 과탐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자, 표점과 백분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주는지 백분위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주는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가형의 4등급 친구와 수학 나형의 3등급 친구를 보면 만약에 가장 많이 있었던 게 10% 가산점을 주는 거니까 10% 가산점을 준다고 치면 가형 4등급 친구에게 10% 가산점을 주면 점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1점, 11점 더하면 되니까 121점이 되겠죠. 그러면 나형 표점 119점보다 이 친구가 앞서니까 가형 4등급이 유리하잖아요.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표준 점수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백분위에다 점수를 주게 되면 얘기가 많이 달라져 버리죠. 다시 100분위 60%입니다. 이 친구 10% 더해줘봤자 66점이에요. 그럼 어떤가요? 나형 3등급 친구에게 점수차가 엄청나게 벌어지죠. 20%를 줘도 72점입니다. 어떤가요? 나형 3등급 친구보다 떨어지죠. 그걸 아예 실질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A 학생과 B 학생이 선생님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자, A 학생 수학 가를 봐서 4등급, 그리고 B 학생 수학 나를 봐서 3등급을 받았다고 쳐봅시다. 이런 점수가 형성이 됐어요. 그럼 이걸 그대로 고스란히 백분위 표점 20%씩을 주는 가산점을 가형에 대해서 20%나 주는 가군의 강원대와 나군의 충북대를 썼다고 전제를 해봅시다. 그럼 수학 점수만 놓고 보면 A 학생은 72점을 받게 됩니다. 백분위 점수에다가 강원대는 백분위의 20%를 주니까요. 그런데 아까 B 학생은요 76점이니까 이 친구가 이겼네요. 가군에서는. 자, 그런데 표준 점수를 20%나 반영하는 충북대에서는 압도적이죠. 가형 4등급 친구 이 110점에다가 20% 더하니까 132점, 이 친구는 119점 그대로 오니까 이렇게 표점이다 반영하는 학교면 충북대. 그래서 가형에서 이게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거죠. 20%씩이나 주는 거라면.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이거죠. 이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자, 전남대, 전북대, 뭐 그 다음에 이제 전남대 전북대는 이제 표점하고 백분위를 좀 더하는데 어쨌든 표점 반영되니까 이런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 대다수 교차 지원을 해주는 대학들은 백분위를 반영을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백분위 20%를 가산을 해도 나형이 유리하다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공부를 해보는 친구들은 알죠. 솔직히 가형 4등급 친구가 수학을 잘합니까? 나형 3등급 친구가 수학을 잘합니까? 문과 친구들 미안해요. 네, 이건 팩트잖아요. 가형 4등급 친구들은 본인들 잘 이해를 못하죠. 정말 어마무시한 공부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입시적으로는 나형 3등급 친구, 3등급 컷에 걸려있는 친구보다도 못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별 생각 없이 나는 가형 그냥 그리고 가산점 준다니까 이런 생각으로 잘 알아보지도 않고 가형했던 친구들, 간호학과가 목표라면 가형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나형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형하면서 시험 범위도 줄어들잖아요. 공부할 범위가.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죠. 다른 과목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에서 가형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전제합니다. 아까 선생님 맨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최상위권 대학을 가는 게 목표라면 가형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산점의 함정. 그 다음에 이 가산점의 함정에서 하나 지금 선생님이 이 데이터로 말씀만 드릴게 사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말로만 좀 드릴 건데요. 이 사과탐이요.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과탐 공부량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과탐에는 이 정말 어려운 단원들이 하나씩 꼭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의 천체라거나 생명의 유전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한 난이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탐에서 1, 2등급 나오고 그런 실력이 되는 친구들, 그리고 과탐이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은 과탐을 그냥 하시면 되는데, 아까 같은 이유랑 똑같아요. 지금 과탐이 어설픈 친구들은 과탐 성적이 3등급, 4등급도 쉽지 않아. 아, 나 지금 중하위권이야 하는 친구들은 차라리 사탐이 선택지를 훨씬 더 넓혀주고, 사탐은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문과 친구들 미안합니다. 근데 이 과탐에 비해서 사탐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쉽고 공부할 양이 좀 적거든요. 아까 봤던 어떤 특정 해열 단원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별 생각 없이 과탐하는 친구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모집 요강 보시면서 가산점 여기 10% 준다는데 100분위 기준으로 내가 한 등급만, 나영이 사탐이 한 등급만 올라가면 과탐 4등급보다 사탐 3등급이 더 유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과탐으로 1, 2등급이 나오면 과탐하세요. 알겠죠? 사탐 바꿀 이유 없습니다. 근데 과탐으로 1, 2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과탐 3등급부터는 사탐으로 해서 한 등급이 더 올라가면 유리하다고요. 정리됐죠? 과탐 3등급보다 사탐 2등급이, 과탐 4등급보다 사탐 3등급이 유리합니다. 가산점 적용하더라도. 정리해드렸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함정, 바로 모집인원 변화의 함정입니다. 자, 올해 2020학년도 요강 기준으로 변수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신설된 학교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아주대입니다. 아주대가 인문계열로 모집인원을 10명을 신설을 했습니다. 자, 그럼 사실 아주대는 의대로 보더라도 의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빅5, 빅6 이런 데 안에 좀 이렇게 좀 끼워질 듯 말 듯한 그런 학교잖아요. 그죠? 바로 밑에 급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탑10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요. 간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탑10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면 이 비슷하게 인문계열로 뽑는, 즉 나영 사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희대 인문, 성신여대 인문, 인하대 인문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위의 레벨에서 10명 정도 티오가 더 생겼으니까 경희대에서도 조금 더 빠져나갈 거고, 성신여대나 인하대에서도 좀 더 빠져나갈 테니까 이쪽이 생기면서 이쪽 대학들, 특히 성신여대와 인하대는 등급 컷이 조금 전년도보다는 약간 내가 한번 질러볼까? 내가 전년도 성적은 좀 안 되는데 올해 10명 정도 아주대로 빠지는 거 감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을지대가요, 대전에 있던 캠퍼스를 의대만 남겨놓고 이 간호하고 그 다음에 임상병리였던 것 같은데 임상병리 이쪽을 의정부 경기권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우리 수도권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던 친구들에게는 사실상 신설 효과죠. 거꾸로 대전 그쪽 친구들에게는 인원수 감소 효과고요. 그래서 거기 19명이 신설이 됐고, 이제 모집은 두 개로 나눠서 모집을 합니다. 일반 전형 1, 일반 전형 2로 나눠서 선발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반 전형 1이냐 2냐에 따라서 이 과목별 반영도 달라요. 이건 세세하게 살펴보세요. 특히 일반 전형 1은 내신도 10% 들어갑니다. 좀 독특해요. 이거 좀 요강별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대전에서 이전했기 때문에 좀 경기권, 수도권 친구들에게는 신설 효과다. 그래서 여기다가 신설이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 전년 대비 인원수가 유의미하게 또 상승한 대학이 대진대와 중앙대입니다. 물론 이제 네임밸류는 중앙대가 훨씬 더 높긴 하지만 어찌됐건 대진대도 거의 21명 엄청나게 인원수를 늘렸죠. 대진대에는 선생님 나중에 이건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간호대 중에서도 좀 중하위권, 수도권에 있는 대학 중에 일부 대학들은 3과목, 2과목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대진대도 3과목 전형이고요. 그 다음 중앙대, 우리 상위권 대학, 분명히 또 탑10 안에는 분명히 들어가는 이 중앙대가 인원수를 굉장히 늘렸습니다. 그러면 상위권, 특히 중앙대가 다군에 있다 보니까 다군의 연쇄 효과, 즉 이 중앙대보다는 합격 컷이 좀 밑에 있는 삼육대나 아주대나 차의과 대학이
또 이렇게 아주대는 또 이렇게 또 이런 말 하면 또 우리 각 대학별로 아니 중앙대보다는 아주대가 더 낫죠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이거 좀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어찌됐건 입시 결과 기준으로는 요런 대학들이 어쨌든 서로 연세 효과들이 그러니까 어찌됐건 중앙대로 좀 더 많이 갈 테니까 상위권 친구들이 그럼 특히 명확한 건 3, 6대나 차의과대 친구들은 조금 간접적인 이익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인원수가 감소하는 대학도 있죠. 일단 단국대 천안 캠퍼스가요. 자, 50명에서 38명으로 줄였는데 그러면 그 천안, 대전 요쪽 지역 친구들이 어설픈 인서울 경기권 갈 바에야 이쪽 동네 대학 간호학부 나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가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일지대 대전 캠퍼스 이전과 함께 이 대전이나 천안에서 갈 대학들이 점점 조금 인원수 더군다나 단국대 천안도 좀 줄어들다 보니까 컷이 좀 상승 효과가 있을 겁니다. 상명대 천안 캠퍼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조금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가톨릭 대학 정말 최상위권 간호대학인데 여긴 인원수를 많이 줄이지는 않았지만 4명씩 정도 줄였어요. 이 최상위권에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나군에 즉 고대나 연대나 가천대는 물론 바로 한 칸 아래긴 하지만 자, 이 정도도 마찬가지로 연세 효과.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톨릭대 붙었을 친구들이 이제 고대로 한 칸 내려오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고대 컷이 전년도보다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가톨릭대 컷도 올라갈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럼 간호학과 정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수학과 탐구조합의 함정. 다시 별 생각 없이 가형, 별 생각 없이 과탐을 하지 마시라. 제가 조심스러워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상위권 대학이 목표라면 가형 과탐을 해도 되고 또 과탐이 이미 잘 나오고 있다면 네 그냥 과탐하시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나형과 사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라. 두 번째, 가산점의 함정. 선생님 가산점이 있다던데요? 자, 특히 표점에 가산점이 들어가는 건 큰 영향을 미쳐요. 10%만 반영돼도 네 가형이나 과탐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데 100분위에 퍼센테이지가 붙는다면 20%가 붙어도 그냥 나형이나 사탐에서 성적 잘 나오는 게 유리하더라. 그 다음 모집인원 변화. 그렇죠. 신설된 아주대 인문, 을지대 의정부 캠퍼스, 그 다음 인원수가 증가하는 곳들, 그리고 인원수가 감소하는 곳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길 바랍니다. 자, 미래 나이팅게일 우리 제자님들 요강들이 좀 복잡한데요. 어찌됐건 본질은 늘 똑같습니다. 자, 이런 거 보고 그래 내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방향성을 잡았으면 자 머리 받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꼭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공부를 해서 원하는 꿈을 꼭 이루길 바랍니다.